KB국민은행이 9월 9일부터 수도권 1주택자의 주담대를 중단합니다. 마통으로 활용하는 신용대출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본격적인 대출 억제 방안이 실행되면서 주택 매수세가 크게 위축될 전망입니다. 첫 번째로 기존엔 2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만 주담대를 제한했지만 앞으론 1주택 보유자들도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1주택자 중에서도 갈아타기 매매를 위한 기존 보유주택 처분 조건부 주담대는 가능하며 기존 주택 매도 계약서와 계약 금수령 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 신용대출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연소득 이내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5천만 원 직장인은 신용대출도 최대 5천만 원까지만 가능하며 타 은행에서 2천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았으면 국민은행에선 나머지 3천만 원까지만 허용합니다. KB국민은행은 8월 29일부터 최장 50년인 주담대 대출 기간을 수도권 기준 30년으로 단축했고 한도가 없던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한도를 물건별 1억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최대 1년에서 3년까지 운영하던 주담대 거치 기간도 당분간 폐지했으며 타 은행에서 갈아타기로 넘어오는 전세자금 대출은 중단했습니다. 정부가 무주택자들이 이용하는 정책대출 상품의 문턱을 더 높일 전망입니다. 일반 주담대와 비교해서 유리한 금리 조건을 갖춘 데다 DSR 규제마저 피하면서 가계대출 증가 추세를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국토부는 정책성 대출의 관리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대상이며 버팀목은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합니다. 올해 7월까지 은행권 주담대 증가액 32조 1천억 중 은행 재원으로 나간 정책대출이 22조 3천억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주담대 대출의 70% 정도가 정책성 대출인 셈입니다.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첫 번째 카드는 정책금리 인상입니다. 국토부가 최근 정책금리를 올리면서 디딤돌 대출금리가 최고 3.95%, 버팀목 대출금리가 최고 3.3%로 상승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무주택자가 아니면 주담대 신청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자금으로 대출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되면 추가금리 인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책성 금리를 계속 올리기 어려울 땐 자격 요건을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특례보금자리론이 급증하면서 일반형 상품의 공급을 중단했고 일반형보다 자격기준 등이 높은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만 공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 주담대 문턱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책자금의 금리를 올린다고 대출 수요가 감소할지는 미지수라며 이용 조건을 강화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DSR 산출을 통한 정책대출 총량을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출자별 DSR을 산출할 때 이미 과도한 기준이 넘어섰다는 판단이 나오면 은행에서 스스로 정책대출에 대한 한도를 줄이는 방안 등입니다. 또 가계부채 증가 상황이 계속되면 정책성 대출도 DSR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정책당국의 기본적인 방침은 서민과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출은 보호한다는 입장이지만 의도와 다르게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점점 강력한 규제 정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협이 9월 6일부터 다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중단합니다. 주담대가 제한되면서 우회로로 활용될 수 있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도 1억 원으로 축소하며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등을 조건으로 하는 전세자금 대출 취급도 중단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신청은 주택 소유주와 전세계약서상 임대인이 같은 경우에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면서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할 방침입니다. 카카오뱅크도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합니다. 우리은행에 이어서 유주택자 주담대 금지 조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가 9월 3일부터 주택구입자금 주담대 조건을 기존의 무주택 또는 1주택에서 무주택 세대만 가능하도록 변경합니다.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이 전면 금지되는 셈입니다. 주담대 대출 만기도 최장 50년에서 30년으로 대폭 감소합니다. 만기가 줄어들면 대출 차주가 매년 납부하는 원리금이 증가하며 결과적으로 대출 한도가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연봉 5천만 원인 차주가 연 4%로 50년 만기 4억 원을 빌리는 경우 DSR 산정이 37%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같은 조건에서 만기가 30년으로 줄면 DSR이 45%로 증가합니다. 카카오뱅크는 가계부채 관리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 대출 정책을 조정했다며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은 지속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영끌 막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계대출이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한 달 만에 9조 원 가까이 폭증하고 있고
영끌 광풍이 불던 2020년 시기를 뛰어넘는 최대 증가폭이 나왔습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45개월 만에 최대치를 뛰어넘는 수준이며 올해 4월 이후 매달 증가 금액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과거 2020년 당시엔 부동산 영끌 B2 열풍이 심각해지면서 당시 은행권에선 고소득자들의 대출 한도를 일괄적으로 축소하고 신용대출을 회수하는 방안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1금융권에서는 우리은행이 9월 9일부터 유주택자 주담대를 중단합니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 없으면 1주택자들이 신규 전세자금 대출도 받을 수 없고 은행권에서는 최초로 시행하는 강력한 대출 억제 방안입니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도 매일 대출 잔액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시중은행이 대출 금리를 인상하면서 지방은행, 보험사보다 금리가 더 높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다른 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집중되는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LH가 서울에서 신축주택 무제한 공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비아파트 신축을 무제한 매입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매입한 주택은 내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10만 가구 이상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 비아파트 신축 매입 무제한 공급에 SH공사가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LH 사장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 확보와 주택 공급 확대 등을 위해서 내년까지 10만 가구 이상의 신축 매입 임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부적으로 11만 세대까지 공급 계획을 세운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LH는 반복되는 고가 매입 논란에 담당 직원들이 위축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에 대해 면책하는 제도를 신설할 방침입니다. 이 사장은 LH 임직원은 매입 임대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주택 품질 확보를 위해 관련 인력도 200명으로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린벨트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신규 택지 후보지 선정 협의 단계부터 국토부와 서울시가 협조하기로 했고 11월 후보지역 발표 이후에도 지구지정과 승인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우수한 입지에서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금융당국이 DSR보다 더 강력한 규제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불안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역대 최악인 가계부채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당장 9월부터 시행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지역별로 차등화하고 수도권은 1.2%로 더 강화된 가산금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은행별 대출 총량 관리와 DSR 범위를 추가로 확대하는 대책이 나올 수 있고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 여기는 LTV 규제 강화 카드도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과거엔 LTV가 40에서 60%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기본이 70%로 많이 완화된 측면이 있다며 다만 LTV 규제 강화는 파급력이 굉장히 큰 만큼 최후의 보루로 써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LTV가 감소하면 주택을 구입할 때 동원해야 하는 자기자본이 늘어난다며 대출 한도가 큰 폭으로 줄면서 대출 수요를 단기간에 억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서울 압구정과 대치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 중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서울 강남 3구와 용산 등 집값 불안 지역에 전면 적용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필요한 경우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지정하는 강력한 규제 정책으로 해당 지역에서 거래할 땐 실거주 목적으로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특히 반포 지역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남권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반포권역에서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고 서울 용산구와 함께 기존 최고가의 평균 99% 수준까지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